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쉬는 시간을 빼도 500분, 8시간이 넘습니다. 상당수 방송사가 거의 대부분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론권을 달라며 자신들의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조국 후보자와 여권이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셀프 검증쇼를 한 것인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청문회 기회를 놓친 것인지 오늘 더 정치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이배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있었던 조국 기자 간담회 성격 자체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가피했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좀 송구스럽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청문회를 개최해서 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적 검증 이런 부분들을 해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부분들이 되어서 네. 대단히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좀 모자란 부분도 있었고요.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솔직한 해명의 장이었지만 부족한 부분들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어제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또 셀프 검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기한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한 진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분소로 완전 민주당이 전락하고 국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결국 국민이 준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예. 저는 국회 권한 포기 대의제 파괴를 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좀 규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어제 증인도 없이 자료 제출도 없이 진짜 혼자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검증 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어제 그 기자들을 또 제안을 했는데요. 여당 출입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많은 정보들은 야당에서 나왔고 야당 출입 기자들 또는 법조 출입 기자, 사회부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기자를 제한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결국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또 되는 상황을 연출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무튼 어제의 셀프 검증 쇼는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파괴 행위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 초법적인 탈법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렸지만 최이배 의원님 주장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도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청문회를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를 거둬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법 기한을 넘겨서 9월 2일, 3일 법 기한 외의 부분까지 합의해 준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지자들 내에서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청문회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국회의 어떤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걷어찬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초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조국 청문회에 임할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 보이콧을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보이콧하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연차안에서 공공연히 논의되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정말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가족의 문제를 청문 대상으로 끌어들입니다. 청문회 증인을 80명, 60명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25명까지 이릅니다. 그것도 토론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법사위 46초 만에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책임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말씀 주시는 건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은 정식으로 올리는 것이지만 그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도 동의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왜 이번 청문회가 이렇게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야당은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의 실패입니다. 명백한. 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를 합니까? 청문회 장이 마련이 되었다면 그게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관련된 청문회 증인의 대다수를 선택할 마음이 있었고 그분들을 설득할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걸 걷어차버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셀프 청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족 증인이 예.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로만 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날 법사위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인사청문회 이제 의사 일정을 잡자라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뭐 당시만 해도 이제 가족 증인에 대한 그 공방이 치열했던 상황이고 그 간사들과 이제 법사위원장이 논의를 하면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마치 표결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 했다고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의 안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심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라는 굉장히 이제 판을 깨는 파행을 조장하는 것을 민주당이 했고요. 그 뒤로 금요일 날 나경원 대표가 뭐 가족 증인 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자신들이 안건조정심사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된 것을 만회하고자 제가 보기엔 또 민주당 의원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법사위 소집 요청을 했고 뭐 당시에도 여전히 증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개최를 거부하고 야당 간사인 김도우 한국당 간사에게 이제 사의권을 주고 뭐 열리자마자 안건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논의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산회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 한국당이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한국당도 국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못한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은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청문회를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심사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 바람에 국회를 그 법사위를 파행시켰고요. 저는 진짜 네.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꼭 이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감싸고 빨리 해명 기회를 주고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데 저는 어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만든 이 선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최악의 선례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진짜 정권이 바뀌든 했을 때 여야가 바뀌었을 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무력화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안 하고 버티다가 조국 제가 청문회를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되면은- 마음을 먹었다면 뭐하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9월 2일, 3일 이틀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합의를 했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정책적 검증 능력뿐만이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족 문제를 포함한 도덕성 검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사청문회 장이 되길 바랬던 것이고 다만 증인 협상 과정 속에서 인륜도 있는 것이고 천륜도 있는 것이고 인권의 문제도 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만큼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조치를 밟아 나갔던 과정이었던 것이고 만약에
직계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증인들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여당이 나서서 설득해서라도 증인 채택을 성사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합의되었던 2일, 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자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요. 다만 어제 나경원 대표가 가족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 대응 차원에서의 카드였던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말을 왜 그렇게 흘려보냅니까? 명백한 야당 지도부의 원내 전략의 실패이고 부재인 부분들을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기자간담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좌절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9일에 법사위에서 조금 전에 최 의원 말씀대로 안건 조정위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표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제가 듣는 그러니까 법사위니까 최이배 의원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표결 문제가 분명하게 거론이 되었었고 증인 문제를 표결로 밀어붙인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해야 될 사안들인 거죠. 그리고 예. 치열한 협의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을 포함해서 아들, 그러니까 딸과 부인 그리고 뭐 전 제수까지 포함한 이런 가족 문제를 전격적으로 채택을 하는 그런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낸 것이고요. 그것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법사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가족 문제만 증인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가 된다면 그 가족과 관련된 모든 증인들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진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럼 나름대로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자간담회 형식을 불가피하게 제출한 것이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사자의 드립니다. 소명 기회를 제출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후보자 요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 준비를 함께한 그런 정도입니다. 네, 잠깐 화면 설명을 좀 해드리죠. 어제 3시 반부터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죠. 여기에 대한 반론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예정 시각이 오후 2시입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 지금 기자간담회장으로 입장해 있는 상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지난주 최 의원께서 가족 증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뭐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명단은 냈지만 예. 유보적이다. 네.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말씀은 가족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잘 조율하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요일 날 저희 당에서는 오신환 대표가 이제 그 성명문을 내면서 어머니하고 딸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타협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법사위가 열렸을 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법사위를 박차고 나가는 걸 보면서 나가자마자 바로 자신들이 이제 청문회는 못 연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예. 네, 잠시만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한국당 나경원 금일 조국 후보자의 원내대표의 거짓, 모두 실체의 발언을 밝히다 시작으로 사회를 맡은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기자간담회가 원내대표입니다.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은 앞부분 상황을 생중계해 드릴 기자간담회는 방침이고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나경원 하고 원내대표 발언을 국민에게 잠시 거짓으로 듣고 인정한 토론을 이어가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 현장음 반론 듣겠습니다.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1세션 특권과 반칙, 2세션 사모펀드 의혹, 3세션 웅동학원 및 부동산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국회를 기습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입니다.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입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또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좀 지켜주십시오. 어제 오늘 이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29일 증인 채택을 필요한 모든 청문 일정 안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했어야만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것을 방해하고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증인 채택 안건을 90일이 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최악의 청문회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여당은 가족을 또 핑계대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보십시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핵심 증인 중에서도 핵심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부인, 딸, 모친을 증인에서 빼줬겠습니까? 자료와 증인이 모두 있는 정상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당을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제 여당의 청문회 보이콧이었습니다. 열흘이나 법정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무언가에 쫓기듯 허둥지둥 서둘러서 어제 같은 변명회견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료와 증인, 야당 질문이 모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증인도 또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노란한 그런 형국입니다. 정치 참사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즉각 팩트체크에 나섰겠습니까? 이 모든 비정상의 책임 바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성을 찾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이 안 된다는 핑계 이제 안 먹힙니다.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 진실의 심판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당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하십시오.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 한마디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키웠고 감성을 자극하려다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국민 현혹의 의도는 국민과 언론의 지혜 앞에 막혔고 진실 은폐의 공작은 터져나오는 증거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논문 제1저자에 올려줍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뚝 떨어집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10억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급공사 수주에 성공합니다.
조 후보자에게 알라딘의 진이라도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알량한 변명에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청년의 멍든 마음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를 무시한 기자 간담회만으로라도 국민 모독의 죄를 지은 조 후보자가 그 변명마저도 시종일관 분노 유발과 짜증 폭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그럴듯한 사과와 감성파리에 가려진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이 언론 간담회는 최소한의 검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검증만으로라도 조 후보자의 사퇴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우리 법질서의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진실을 더 잘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네, 위원장이신 지금 여상규 자유한국당의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고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진 뒤에 세 개로 나눈 세션별로 의혹 분야별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잠시 뒤에 현장음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앞서 진행하던 더정치 토론을 잠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청문회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으로서? 오늘 아침에 법사위가 잠시 열리려다가 열리진 못했습니다. 간사들끼리만 회동을 했고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한국당 의원님 몇 분도 들어왔었는데요. 예. 일단 민주당은 3일 이후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을 넘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네. 했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는 했으나 그 한국당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시기는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원한다면 10일 이내로 송부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그 사이에 다시 증인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정상적인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예.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인사청문회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저렇게 기자간담회 통해서 반론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강행이 되면 이제 그걸 또 빌미로 강력한 이제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심이 보였습니다. 예.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오늘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이배 의원 말씀대로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요. 만약에 좀 넉넉하게 시한을 잡아준다면 여야가 다시 협상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 시간에 조국 후보자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인사청문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 전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보통 이제 처리 기간들을 재송부 요청을 보통 지금 정부 들어와서 한 3일 정도 줬던 것 같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그냥 아주 형식적인 절차로 하루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곧바로 임명을 강행했던 이런 과정들이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그것을 가정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무망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 보는데
저는 참 정치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물론 모두 발언이겠지만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저 문제를 저렇게 리딩을 해야 되는 건지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진실을 얘기하고 좀 더 국민들께 소명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느낌과 아쉬움들이 드는데요. 저런 정도의 의지와 열정이 있었다면 오늘 청문회 일정이 이렇게 합의된 하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금방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것이었고 그 허위를 폭로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런 자리였다고 한다면 왜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청문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청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하루가 부족하다는 국민적 요망이 있었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냥 칼로 무 딱 베듯이 오늘 하루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일부러 정치적 선동의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당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결정적으로 낙마시켜낼 수 있는 중요한 청문회 장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그런 원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 자리에는 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한국당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이제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그리고 거기에 여당이 응해준 것이 청문회를 사실상 뭐라고 할까 회피하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예. 그것은 이제 대통령 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저는 뭐 민주당과 한국당 둘 다 청문회를 원치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지만은 또 둘 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는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원하고 있다. 예, 한국당도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강행이 되면 이걸 빌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투쟁이 할 수 있는 네. 충분한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예. 서로 그런 부분들이 양 극단에 있는 두 당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정쟁을 일삼다가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인사청문회는 없이 장관이 임명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 일을 고집하시는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번에만큼은 그 일을 넘기면 안 되는 것처럼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물론 한국당도 뭐 인사청문회를 3일 하자는 뭐 주장을 하거나 뭐 가족 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가족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뭐 증언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불러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아무튼 서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인사청문회 없게 만드는데 서로 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알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3당의 생각입니다.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인사청문회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고 나면 선택지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 당의 의견들을 모아낼 수도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와 소통해서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리고 소명되지 못하면 소명되지 못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이 인사청문회 장에서 마련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왜 그 기회를 저희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초부터 인사청문회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이 자리에 없는 한국당에 대한 입장도 평가를 해주셨고 또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뭐 비판하셨고 또 바른미래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말씀하셔서 입장을 다 듣고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